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걸 억지로 이루려 합니다. 더 나은 직장, 더 나은 관계, 더 나은 모습.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마음이 다치는 걸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애쓰지만 그 애씀이 오히려 결과를 멀어지게 하는 경우. 노자는 그런 상태를 도를 거스르는 것이라 말합니다. 노자의 사상 중 핵심은 무의자연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의 흐름을 믿는 태도. 듣기엔 너무 느슨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게으름이나 방관이 아닙니다. 도리어 때를 알고 흐름을 이해하는 지혜의 자세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누군가를 설득하고 싶은 마음에 계속 말을 이어가다 오히려 사이가 틀어졌던 경험. 자식에게 조언을 해주려다 도리어 반항만 불러온 순간. 혹은 지금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조바심에 더 큰 실수를 해버린 순간. 이 모든 장면 속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흐름을 기다리지 못한 마음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억지로 밀면 밀수록 길은 더 멀어진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땐 고개를 갸웃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알게 돼요. 시간이 지나야 풀리는 문제들이 있고 말하지 않아야 전해지는 진심이 있다는 걸요. 중년 이후의 삶은 젊을 때처럼 속도와 경쟁으로 버틸 수 없습니다. 이제는 흘러가는 것에 순응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건 약함이 아니라 단단한 내면에서 오는 여유입니다. 바로 그것이 진짜 강한 사람의 특징이지요. 어느 날 한 선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내가 준비됐을 때 기회를 준다. 당시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조급함을 내려놓고 흐름을 신뢰하라는 조언이었어요. 혹시 지금 무언가를 꼭 이루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 계시진 않나요?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계속 애쓰고 계시진 않나요? 지금 필요한 건 잠시 한 걸음 물러나 조용히 자연의 흐름을 지켜보는 용기입니다. 꽃은 봄이 되어야 피고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며 강이 됩니다. 억지로는 아무것도 아름답게 완성되지 않아요. 노자의 말처럼 강요하지 않고 흐름에 맡긴다는 건 스스로를 깊이 이해하고 신뢰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억지로 무엇을 바꾸려 하지 말고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유연하게 당신 앞에 펼쳐진 삶을 마주해 보세요. 그 안에 진짜 답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진정한 강함은 내면의 힘에서 비롯된다는 노자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시죠. 우리는 강한 사람을 떠올릴 때 흔히 외형적인 힘이나 권위, 높은 지위를 먼저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노자는 그런 외적인 강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내면의 힘, 즉 조용히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지요. 세상이 소란할수록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듯 보이지만 실은 조용한 사람이 더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깥이 아닌 안쪽에서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이를 두고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가장 강한 자다라고 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갈등이나 유혹보다 더 큰 싸움은 내 안에서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를 자극했을 때 바로 감정을 터뜨리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다스리고 한 걸음 물러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건 스스로를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바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고 누가 뭐라 해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줄 아는 사람.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 중심에는 깊은 사유와 자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투기보다 이해하려 하고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타인의 입장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 태도가 결국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말이 많아야 강한 것이 아니고 나서야 존재감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힘 있는 사람은 조용히 듣고 묵묵히 행동하며 말보다는 태도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런 이들은 스스로와의 대화를 멈추지 않기에 외부의 소음에 쉽게 휘둘리지 않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년이 넘어서면 이제는 외적인 성취보다 내적인 평온이 더 중요해집니다. 눈에 띄는 강함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강함이
우리를 더 멀리 이끌어주니까요.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세상과 싸우는 힘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독이는 힘입니다. 때론 아무 말 없이 미소로 넘어가는 지혜, 상황을 통제하기보다는 나를 조절하는 능력, 그리고 나 자신을 믿고 견뎌내는 인내심. 그것이야말로 인생 후반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진짜 강함 아닐까요? 지금의 나는 과연 어떤 강함을 가지고 있을까?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소란한 세상 속에서 더욱 빛나는 것은 조용한 내면이고, 복잡한 현실 속에서 오래 남는 것은 단단한 인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조금씩 외부를 의식하기보다는 내면을 더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내면의 힘을 길러가는 과정이 곧 진정한 강한 사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자가 가장 사랑한 존재, 바로 물에서 배울 수 있는 유연하고 낮은 자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노자는 자연 중에서도 특히 물을 가장 이상적인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물은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모든 것을 이롭게 하며 늘 가장 낮은 자리로 흘러가지만 결국에는 강을 이루고 바다로 나아가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겉보기엔 부드럽고 순한 물이야말로 가장 강한 존재라는 말, 처음엔 잘 와닿지 않지요. 하지만 삶을 오래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세상에는 강해 보이기 위해, 지지 않기 위해, 앞서 나가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 과연 오래가는 강함일까요? 실제로 부드러운 사람, 낮은 자세를 가진 사람이 훨씬 더 유연하게 어려움을 이겨내고 관계에서도 갈등을 줄이며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물은 결코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지만 결국엔 바위를 깎아내고 길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한 발 물러서는 것이 지는 게 아니라 더 큰 흐름을 준비하는 길이 됩니다. 물처럼 산다는 건 어리숙하게 살아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겸손하지만 어리석지 않고 순응하지만 자기 중심을 잃지 않는 태도이지요.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바로 반박하기보다는 물처럼 조용히 흘러가며 마음을 다스리는 것, 때론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기보다 상대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며 흐름을 존중하는 것, 이게 바로 노자가 말한 물의 지혜입니다. 젊을 땐 강하게 맞서야 해결되는 문제들이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부터는 부딪히는 힘보다 돌아가는 지혜가 훨씬 더 필요해집니다. 그건 단순히 손해를 감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안의 여유와 유연함이 삶의 충돌을 줄이고 더 깊은 신뢰를 만든다는 뜻이지요. 물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상대를 꺾으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서로가 함께 흐를 수 있는 길을 찾습니다. 그런 태도가 결국 사람의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긴 시간 속에서 좋은 인연을 만들어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다투지 않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흘러들어가니 도에 가장 가깝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통찰입니다. 내가 너무 앞서가려 할 때, 누군가를 이기려 할 때, 억지로 흐름을 거스르려 할 때 물의 자세를 떠올려 보세요. 지금 당장은 약해 보여도 결국 가장 멀리 가는 힘이 있다는 것.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좀 더 부드럽게, 좀 더 여유 있게 세상과 자신을 대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이어질 이야기는 노자가 강조한 또 다른 강함, 바로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가장 강한 자라는 메시지입니다. 함께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남을 이기는 자는 힘이 있고 자신을 이기는 자는 강하다. 이 말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사람들의 가슴을 찌르는 통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경쟁하며 우위를 점하려고 합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잘나 보이려 애쓰고 누군가를 이겼을 때만 비로소 안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노자는 그 모든 것보다 더 어렵고 본질적인 싸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누가 지켜보는 것도 아니고 박수받을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화가 치밀어 오를 때 한마디를 참는 일,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는 일, 욕망이 솟구칠 때 한 걸음 물러나 스스로를 조절하는 일, 이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을 이겨내는 과정입니다. 밖에서 볼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순간이지요. 젊었을 땐 감정이 앞서고 즉흥적인 반응이 당연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고 삶의 경험이 쌓일수록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단단한 사람인지, 자기 욕망을 다스리는 사람이 얼마나 깊은 사람인지, 그런 사람은 쉽게 요동치지 않고 한결같은 중심을 유지합니다. 남을 이기는 데만 익숙한 사람은 항상 외부 자극에 반응하며 삽니다. 하지만 자신을 이기는 법을 아는 사람은 상황이 아니라 원칙을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갈등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손해를 보더라도 스스로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이긴다는 건 단지 인내심이나 절제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 나의 한계와 단점을 인정하고도 그 속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용기입니다. 그건 곧 삶 전체를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이겼다는 말에는 관심을 가지지만 자신을 이겨냈다는 고백에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삶의 내공은 그 고요한 싸움에서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화를 잘 내던 사람이 어느 날 조용히 마음을 다스리고 넘긴다면 그건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내면의 승리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 휘둘리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자가 말한 강함의 본질입니다. 이 싸움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의 선택과 훈련이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 삶 전체의 품격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잔잔한 영향을 줍니다. 그들은 말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감동을 줍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게 된 듯합니다. 다음은 그 강함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겸손과 자제라는 조용하지만 깊은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조용한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요즘처럼 자신을 드러내고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이 보여주어야만 살아남는 것 같은 시대에 오히려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더욱 돋보입니다. 노자는 그런 사람을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라 했습니다. 겸손하고 자제할 줄 아는 사람, 스스로를 과시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신뢰받고 나서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중심이 되는 사람. 겸손은 단지 겸양의 미덕이 아니라 삶의 내공에서 나오는 태도입니다. 자제는 억눌림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통제력입니다. 이런 사람은 말수는 적지만 책임은 무겁고 화려하진 않지만 깊이가 있습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허물을 감추지 않는 자가 성인이다. 이 말은 자신의 부족함을 덮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야말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넓은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제력 있는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갈등 속에서도 관계를 지켜냅니다. 겸손은 자신이 작다고 느끼는 마음이 아닙니다. 크고 작음을 따지지 않고 조화롭게 어울리려는 자세입니다. 자제는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욕망과 건강하게 공존하려는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좋은 성과를 냈을 때도 자랑하지 않고 묵묵히 다음을 준비하는 사람, 누군가가 나보다 앞서 있어도 시기하지 않고 자기 길을 묵묵히 가는 사람, 말로 자신을 증명하기보다 결과로 신뢰를 얻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겸손과 자제의 본보기가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후회하는 많은 순간들은 대부분 말을 너무 많이 했거나 감정을 이기지 못했거나 과하게 드러냈을 때입니다. 반대로 후회 없는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아마도 침묵을 지켰을 때, 자리를 비켜줬을 때, 나서지 않고도 중심을 지켰던 그 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런 조용한 힘이 사람을 더욱 깊어 보이게 만듭니다. 노자의 철학은 그런 삶을 지향합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중심은 더욱 단단하고 주변에 큰 소리 치지 않지만 모두가 그 사람을 기억하게 되는 삶. 그것이 진짜 강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눈에 띄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화려함보다 깊이, 목소리보다 태도, 감정보다 품격. 그래서 겸손과 자제를 지닌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를 쌓고 결국에는 그 자체로 빛나는 존재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삶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려 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애쓰는지,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 그리고 결국엔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를 노자의 철학을 통해 풀어보겠습니다. 삶과 죽음, 성취와 상실 집착을 버리는 지혜라는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것을 쥐고 또 놓지 않으려 합니다. 성공, 관계, 재산, 명예 꼭 가져야만 한다고 믿고 놓치면 큰일 날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노자는 말합니다. 가득 채우면 넘치고 날카롭게 벼리면 오래가지 못한다. 이 말은 단지 물건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집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그토록 원했던 것이 막상 손에 들어왔을 때는 생각보다 기쁘지 않고 너무 아끼던 것을 잃었을 때도 시간이 지나면 덤덤해지더라는 걸요. 그건 우리가 쥐고 있던 것이 본래 우리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노자의 철학은 소유의 개념을 근본부터 뒤흔듭니다. 그는 말합니다. 얻으려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얻게 된다. 듣기에 역설적이지만 그 안엔 깊은 지혜가 있습니다. 너무 욕심내지 않으면 삶은 훨씬 더 평화롭고 놓치지 않으려 애쓰지 않으면 관계는 더 오래 갑니다. 사실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잃었을 때의 내 마음입니다. 상실 자체보다 상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를 아프게 하지요.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모두에게 닥치는 일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죽음을 외면하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노자는 죽음을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생명은 흘러가는 것이고 모든 것은 다시 도로 돌아가는 순환 속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집착하지 않았고 억지로 붙잡지 않았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이 가르침은 더욱 깊이 와닿습니다. 젊을 땐 무엇이든 이뤄야 한다고 믿고 쌓고 모으는 데에 열중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얼마나 쌓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가볍게 살아갈 수 있는가입니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욕망하는 것이 우리 삶을 더 충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친구와의 관계가 서서히 멀어질 때 억지로 붙잡기보다는 고마움을 담아 조용히 보내는 것, 건강을 잃었을 때 그것을 슬퍼하기보다 나머지 삶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 인생의 계획이 틀어졌을 때 절망하지 않고 다른 길을 찾는 것, 이런 태도들이 바로 집착을 내려놓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욕망을 줄인다고 해서 삶이 무기력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명료해지고 더 자유로워집니다. 집착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삶의 속도가 줄어들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며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부드러워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관계도, 감정도, 인생도 가볍고 유연하게 흘러갑니다. 노자의 말대로 삶은 파도처럼 오르내림이 있는 것이고 그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시선이야말로 진짜 지혜입니다. 다음은 이 흐름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현재를 살아가는 자세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쫓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마음의 평온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사람은 종종 과거에 머물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갇혀 살아갑니다. 지나간 후회를 끌어안은 채 잠 못 이루고 다가오지 않은 불안에 마음을 소모하지요. 하지만 노자는 말합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알 수 없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다. 이 짧은 문장이 가진 힘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삶을 조망하다 보면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가 내 인생을 결정하니까요. 흔히들 우울한 사람은 과거에 살고 불안한 사람은 미래에 살고 마음이 고요한 사람만이 현재에 머무른다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말의 무게가 커지지요. 과거는 되돌릴 수 없고 미래는 조절할 수 없기에 결국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런데 지금을 산다는 말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감정은 시시때때로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감정 조절입니다. 감정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뒤틀리고 작고 사소한 일에 분노가 치밀고 불안한 생각에 밤잠을 설치는 그런 날들이 반복될 때 우리는 결국 지쳐버립니다. 하지만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잡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문득 기분이 가라앉을 때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조용히 커피 한 잔을 내리며 나를 달래는 것, 누군가의 말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말을 삼키고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는 것,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한순간 눈을 감고 들숨과 날숨에 집중하는 것, 이런 작고 사소한 습관들이 결국엔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 됩니다. 노자는 무의를 강조했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억지로 하려 하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인식하고 조절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는 순간은 대개 지금에 집중하지 못할 때입니다. 반대로 지금에 머무르면 감정도 차분해지고 생각도 맑아집니다.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내는 사람은 결국 인생 전체를 성실히 살아낸 사람입니다. 어떤 특별한 성공이나 거창한 계획보다 중요한 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가입니다. 오늘의 내가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표정을 지었고, 어떤 감정을 선택했는지가 모여 결국 내 삶을 만듭니다. 현재에 충실한 사람은 후회를 줄이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건 단지 마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건강, 관계, 습관, 삶의 리듬 전체와 이어지는 중요한 삶의 방식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관계도 부드러워지고 건강도 안정되며 삶 전체에 평온이 깃듭니다. 그래서 노자의 철학은 거창한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깊이와 평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배운 모든 강함, 그 깊은 내면의 무게가 결국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덕과 첩의 인간관계에서 드러나는 삶의 품격.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고요한 삶을 추구한다 해도 결국 우리는 누군가와 얽히고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인생의 가장 큰 축이면서도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영역이지요. 그런데 노자의 철학은 이 인간관계에서도 깊은 통찰을 전해줍니다. 그는 말합니다. 덕을 쌓는 자는 다툼이 없고 처세를 아는 자는 물러날 줄 안다. 여기엔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을 넘어선 삶의 기술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관계에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고 상대를 바꾸려 하며 인정받기 위해 애쓰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은 대개 반감을 낳거나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정말 깊은 관계는 내가 얼마나 나은 사람인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덜 해치고 있는가, 얼마나 배려하고 있는가에서 비롯됩니다. 덕이라는 것은 거창한 희생이나 도덕적 엄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입장을 한 번쯤 헤아리는 여유, 배려가 먼저 떠오르는 반응, 자신이 받은 신뢰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태도, 이런 작고도 묵직한 실천이 바로 덕이 있는 삶입니다. 처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무조건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조용히 자리를 지키다가도 필요할 땐 물러설 줄 알고
무리하게 중심을 차지하려 하지 않으며 때로는 자신이 아닌 타인이 빛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말보다 태도에서 존중을 이끌어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로 평가됩니다.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느껴지는 사람, 갈등이 생겨도 쉽게 등을 돌리지 않는 사람, 이들은 모두 덕과 처세의 균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이들과 겉으로만 친하게 지내지만 정작 어려움 속에서는 아무도 곁에 없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을 뿐인데도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이 쌓입니다. 그 차이는 말에 있지 않고 삶의 태도에 있습니다. 관계에서 상처받고 지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 성숙한 방식으로 관계를 이어가야 합니다. 억지로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 나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 그 안에서 묵묵히 신뢰를 쌓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노자가 말한 덕과 처세의 본질입니다. 품격은 말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택에서 나옵니다. 어떤 순간에 어떤 반응을 할 것인지,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어떤 때 침묵할 것인지, 그것이 결국 한 사람의 품격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품격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분명히 드러나며 결국엔 삶 전체의 무게로 남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정리를 해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노자의 철학, 세상에서 진정 강한 사람들의 특징을 되짚으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결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자가 말한 진짜 강한 사람들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흐름을 믿는 태도, 내면의 힘으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 유연하게 흘러가며 모든 것을 이롭게 하는 물의 자세,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인내, 겸손과 자제를 통해 조용히 빛나는 품격, 성취와 상실에 연연하지 않고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 그리고 현재에 집중하며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삶. 이 모든 이야기는 사실 거창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잊고 지내는 것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맞다고 느껴졌던 것들을 다시 꺼내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노자가 이야기한 강함은 누구를 누르거나 앞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스스로를 깊이 이해하고 중심을 지키는 데서 비롯됩니다.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눈에 띄지 않지만 오래도록 남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세상과 싸우기보다 조화를 이루며 남을 이기기보다 자신을 이기고 무엇을 성취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진심으로 살아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겨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이 아니라 흐름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단단한 내면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선택 앞에 서 계실 겁니다. 흔들리는 마음, 지쳐있는 몸, 복잡한 관계 속에서 정답을 찾고 계실지도 모르죠. 그런 분들에게 오늘의 이 영상이 조용한 위로와 방향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혜란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을 단순하고 깊이 있게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노자의 철학은 바로 그 단순함 속에서 가장 강한 삶의 방식을 일깨워줍니다. 강한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보다 흐름 속에서 중심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을 오늘 하루 마음에 새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삶의 작은 방향이 되어줄 따뜻한 이야기들 꾸준히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지혜보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